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원월드 TV를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한 사은의 뜻으로 특별 방송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옆에 계신 김영준 UPI 부회장님,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지인들이 많은 참 좋았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라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언론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아무래도 뭐 돈이 많고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트위터를 먼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구글 또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 굉장히 편향되게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또 진실을 이제 보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채널을 뭐 심지어는 삭제하는 등 이렇게 억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X를 인수하고 그 덕분에 사실은 많은 진실들이 X 트위터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튜브라든지 구글이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 개인 뭐 2천억 이상을 투입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해리스 정부 하에서 국경을 어떻게 보면 뭐 무너뜨리다시피 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마구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실은 그 7개 경합주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찍겠습니까? 공짜로 뭐 돈도 주고 의료보험도 해주고 하는 그런 민주당을 찍게 되면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주는 바뀌지 않는데 그 경합주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결정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공화당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당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큰 위협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보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 특히 소수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자기 개인 돈을 투입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주식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은 통역하실 때마다 제가 현장에 한두 번 있었는데 저도 문학을 했지만 영문학을 했지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익히 알고 댓글에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근 박사님.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일 고전하게 될 나라라고 그럴까요? 고통스러워하게 뭐 좌절할 나라 뭐 어디가 될까요? 아마 그 지구에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공개적으로 원하는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일본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워할 나라 노골적으로 얘기 못했지만은 중국과 이란입니다. 중국, 이란이 이제 일단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할 거예요. 그 마가의 기본이 중국 누룩입니다. 그렇군요.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그 마가의 그 몇 가지 이제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는 겁니다. 시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준다. 미국의 중산층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 그리고 미국이 국가 안보의 위협을 받지 않는 방위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제조업을 되찾아오는 것. 근데 거기에서 모든 그 미국이 그런
그 위협감을 느끼게 한 원흉이 중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가를 하기 위해서 마가의 제일 중요한 것, 미국 중산층에게 직업을 되돌려준다. 예. 이거는 곧 중국과의 싸움을 그대로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왔던 러스트벨트도 그런 거 아닐까요? 러스트벨트도 중국 때문에 생겼다고 미국이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고다음 거는 그 시큐어 보더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 미국의 흑인들, 히스패닉들은 네. 2천만 명이 밑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하고 일자리를 갖고 경쟁을 하니까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마가라는 일종의 정치 철학이죠. 네. 그리고 또 트럼피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는 이제 가장 고통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자기 자신은 이민도 반대하고 네. 그리고 뭐 국제 무역도 반대하느냐? 트럼프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민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민을 반대하냐? 네. 내가 이민자 출신 아니냐고서. 네. 그리고 자기가 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인종차별주의가 아닌 것은 뭐냐면은 그 트럼프가 젊었을 때 그 미국 이민자들한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네. 그 앨리스 아일랜드 어워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거는 옛날에 그 유럽에서 이민 오던 사람들이 와서 이름 쓰고 뭐 다 줄 서가지고 네. 그 유럽 이민들이 그러니까 미국 이민의 초기죠 그게. 예. 그래서 그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그러니까 이민자에게 주는 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아일랜드 어워드인데 어. 그 상을 트럼프가 2명하고 같이 받았는데 네. 한 사람이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알리,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아틀란타에서 이제 그 여자인데 예. 그 버스가 남자 그러니까 백인 자리 흑인 자리 구분돼 있는데 있을 때. 그 로자 파크스라는 그 그렇습니다. 흑인 여자가 백인 자리 가서 앉은 거예요. 너무 예. 피곤해서. 예. 그래가지고 미국 민권 운동의 상징이 됐는데 그 세 사람이 같은 날 상을 받은 겁니다. 트럼프, 로자 파크스 그리고 알리. 예.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인종주의자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주의자도 아니고 이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 수상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뭐 미국 정부겠죠. 이제 정부? 그러니까 미국 이민국쯤 되겠네요. 이민국쯤 그러니까 이민자 중에 미국을 빛낸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니까. 아, 그렇겠네. 예.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네. 이제 되면은 2천만 명 지금 들어온 사람 다 쫓아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보내는데 심플해요. 가서 법적으로 다시 해서 오라 이겁니다. 다시 해서 오라. 네. 제대로 들어와야지 들어오면서부터 법을 어기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법제의 나라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오는 이민을 누가 막느냐는 그런 얘기죠. 지금 불법으로 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법으로 온 사람들 보면은 8학년 이상을 마친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8학년이라는 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우리말로. 아, 예. 그러니까 50%가 8학년 미만의 교육을 받았고, 아이고.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4분의 1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오히려 기왕에 미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 네. 그 미국의 힘든 사람은 블루 칼라 워커라고 그러는데, 네. 그 미국의 노동자들, 네. 그러니까 흑인들, 예. 그리고 히스패닉, 예.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좀 남들이 보기엔 깐깐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마가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 되찾아주기, 네. 미국 사람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이걸 하는데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왜 타겟이 되느냐? 중국이 올바른 게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항상 그러죠.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네. 근데 모든 사람이 자유무역주의를 하려면은 공정하게 해야지. 예. 한 사람은 반칙하고 한 사람은 룰을 지키면은 룰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미국이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그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가 중국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중국이 경증을 일으키. 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그리고 중국이 피해를 보게 되면은 예.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는 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산업에 가장 위협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세상 국제 정치의 논리를 모르니까 예. 우리가 중국 가서 돈 벌고 중국에 팔아먹으면은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어느 이상 사다가 이제 네 거 안 사고 네가 우리 거 사게 만들 거야. 네. 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는 원체 논리를 우리가 잘 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몰랐기 것이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와 경쟁자지 상호 보완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만약 미국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첫 번째 한 말이 중국의 모든 상품에는 60% 관세를 붙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물건이 중국하고 싸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비싸거든요. 네. 품질은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상대가 안 돼. 예. 근데 트럼프가 60% 붙이면은 중국 물건이나 우리 거나 같으면 우리 거가 팔리게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하죠. 예. 품질 좋은 게 팔리지. 값이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인데 네. 중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렇군요. 통일이 안 됐을까? 중국이 통일을 끝까지 방해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6.25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 거의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중공군이 130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요. 거기서 통일을 못했는데 중국의 힘의 약화 네. 이거는 우리 통일 가능성에 상승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활용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의 취임 때문에. 그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바보스럽게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환호를 지를 날, 즐거워할 나라는 어딜까요? 가장 즐거워할 나라가 이제 일단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그런 거 전혀 보도되지 않는데 일본에 말이죠. 예. 어린애서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예. 한 거의 100명 정도가 펜실베니아 가서 트럼프 응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네. 그 합창단이 가서 그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그 네. 어린 여자아이가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미국 예. 국가도 부르고 뭐 하면서 그러면 또 모든 이 일본 사람들이 영어로 예. 뭐 아메리카 더 뷰티풀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때 트럼프가 총 맞은 다음에 주먹을 3번 하면서 파이트 파이트 예, 파이트 예. 했죠. 일본 사람 몇백 명이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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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라. 그러면서 미국을 감동을 주는 트럼프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만약 해치가 됐다면 어떡할까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갖다 거는 거죠. 우린 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시가지에서는 동경에서는 그 트럼프 인형을 무지막지하게 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끌고 다니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예. 일본은 트럼프가 데모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번에 아소다로가 예. 지난 10월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 트럼프가 막 유세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네. 아소다로는 옛날 일본 총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 지난번 미국 대통령 둘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이 아소다로를 만나가지고 아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죽어서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일본 국민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같은 시절에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비판한 나라는 3나라입니다. 한국, 대만, 일본 너네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다 너네를 지켜줘야 돼? 네. 그런데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일본은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에 대해서는 네가 동맹이 맞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이 트럼프 때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대만은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 8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차이잉원 대통령이 전화 거는 거예요. 총통이. 네. 네. 근데 원래 미국의 그 대중국 정치가 오면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총통의 전화를 받으면 그거는 이건 완전히 반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받아줘 갖고 십몇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각종 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네. 대만은 중국한테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을 트럼프가 다 쳐준 겁니다. 예. 그게 뭐겠어요? 외교지, 외교의 예. 힘이지. 그리고
트럼프 저 차이잉원하고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를 정말 동맹으로 친구로 대해준 거고 예. 우리나라는 그 시절을 완전히 그냥 맞짱 뜨자고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그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외교 전략이라고 그럴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외교 전략 변화 동맹에 성실하면 됩니다. 예. 트럼프가 아주 원칙이 간단해요. 네. 우리의 협조하는 국가들에게는 보상을 주고 네. 우리에게 대드는 나라한테는 처벌을 할 것이다. 아주 뭐 그 사람 정책은 쉽습니다. 네. 아주 쉬워요. 근데 같은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대드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맹답게 그리고 우리 동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감이 떨어지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93%가 중요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50% 정도가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당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미국하고 동맹인데 우리의 동맹국이 누구랑 다투면 우리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동맹 편을 들어야죠, 당연히.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데 미국이 중립 선다면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중립이야 그랬더니 중국이 그럼 너 미국하고 동맹 끊어봐 그런 거예요. 네. 국제적인 원칙에 하면 네가 동맹을 끊어야지 중립을 쓸 자격이 생기지. 예. 미국하고 동맹인데 어떻게 중립을 쓰냐. 네. 이런 말이 안 되는 엉터리 국제 정책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한미 동맹은 중요하대. 예. 90% 이상이. 근데 중국하고 미국 싸우면 우리는 중립이래.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아주 원초적인 국제정책 관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면 혼날 것 같고요.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 아까 우리 이충훈 박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는데 제가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좀 여쭤보시죠. 예. 국제정책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진보 쪽 사람들이 너무나 좌쪽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근본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보편적인 그런 진리에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그 근본적인 가치관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나고 통합을 시킬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이 여기 뭐 미국에 지금 사시지만은 저도 미국에서 이래저래 한 8, 9년 살았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미국에 살았거든요. 그때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인데 80년대 미국은 길에 나가면은 모르는 난 미국 사람이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부 그냥 하이 그러면서 예. 모르고 나를 언제 봤는데 하이 그러냐고서. 네. 근데 지금은 하이라고 하는 애들이 캘리포니아는 적어도 없어요. 예. 텍사스에는 좀 남아있더라고. 네. 텍사스가 옛날 미국의 모습이 아직도 있는 곳이에요. 네.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그런 미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제가 이제 그 학자니까 책을 이제 계속 사보는데 미국의 공산주의라는 책이 요새 쏟아져 나옵니다. 공산주의. 미국의 공산주의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국 공산주의는 옛날 그 소련 공산주의랑은 달라요. 지금 미국 공산주의는 이제 그 경제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를 깨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깨는 칼막스의 접근법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가 버틸려면은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막시즘의 기본입니다. 가정 파괴가 뭐겠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안 따지는 게 가정 파괴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 일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용납을 지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수영 선수 중에서 미국의 진정한 챔피언은 은메달밖에 못 받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남조놈이 하나 껴 있어.
남조놈이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 뭐 100m, 200m, 400m 다 1등을 걔가 하는 거야. 네. 그 리아 토마스라는 놈입니다. 놈인지 뭐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등 하는 애가 그 라일리 게인스라는 여자인데 걔가 운동권이 됐어요. 분노해서. 그래서 나와서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남자가 나는 여자야 그러고 여자 운동선수를 여자 운동 경기에 나와가지고 네. 그 남자 리아 토마스라는 남자라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아이가 네. 걔 수영 기록으로 남자에 가면 462등입니다. 근데 여자 오니까 걔가 항상 1등이에요. 그건 몰상식이지. 걔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미국의 트랜스젠더를 보고서 그 사람들은 용감한 미국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걔가 용감해요? 비겁해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용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싸움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것이 그 미국의 문화 전쟁에서 문화 막시즘에서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할 때 그 핵심 내용에 그러한 점이 좀 담겨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언론에는 그 내용이 보도가 안 돼가지고 좀 이것을 좀 그래도 주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가 먼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을 치유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물려줄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런 사명을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나오게 해서 다 소개를 하고 함께 그 승리를 축하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참된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그 당선인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대통령이다, 우리 지도자다라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지도자 입장에서도 나는 나를 뽑아준 사람들만의 그 대표자가 아니라 나를 뽑아주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똑같이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더 번영할 수 있도록 내가 국가 지도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치유시키겠다라는 그 말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는 가정을 지키고 가장 근본적인 사회의 그 단위를 발전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앞에 내어서 축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사실은 그러한 가치적인 측면은 그건 미국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건 인류 보편 가치. 보편 가치고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진보나 뭐 보수 아니면 이런 그 가치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상황을 보고 오히려 우리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고유한 또 좋은 보편적인 가치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더 고양시키고 그런 모범적인 그런 가정들이나 개인들을 우리가 더 축하하고 그런 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가 되고 또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도 한참 그냥 인달쟁이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언제 그렇게 사회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게 전공 분야를 떠나서 이렇게 깊은 그 생각을 갖게 됐는지 참. 네,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국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명쾌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저희 원월드 TV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 특별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용준님, 정말 인사가 늦었지만은 생 슈퍼챗 쏘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여러분도 슈퍼챗 꼭 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쏴주시면 저희 감사하게 저희 좋은 방송에 쓰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여쭤볼 말은 더 있는데 두 분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사님 다음에 그래도 우리 워널드는 사랑해 주시고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부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되는 새삼 월드